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자, 1조 목적 조항 한번 봐보시고요. 목적 조항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4조 공공기관. 그죠? 기재부 장관은 국가 지자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고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면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호 보시고요. 2호 정부 지원액,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간.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보세요. 6호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죠?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자, 2호 그죠?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이건 지방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방송이 공공성을 위해서겠죠. 자, 5조 이 인원수가 예전에 한번 100인 이상 나온 적이 있어요. 50인 이상입니다. 1항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50인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항 그죠?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그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뺄셈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죠? 자, 뭐 이 정도 수준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사망의 1호, 2호,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공기업이 시장용 공기업과 준시장용 공기업, 그죠?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준정부기관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죠?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총 5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집행용 공기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관이에요. 뭐 있다? 시장용 공기업, 준시장용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용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조, 그죠? 8조.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어디 둔다? 기재부 장관 수석이다. 그리고 9조 1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누구다? 기재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업의 임원이 임면 1항 공기업의 장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누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그리고 상임이사는 항상 근무하는 이사죠. 이 사람은 진짜 공기업 의 장이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이 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 비상임이사는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리고 감사는 기재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게 됐어요. 복수로. 자, 그 다음에 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이 임면 1항 준정부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장이 임명한다. 자,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는 게 준정부기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공기업. 요 차이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항 준정부기관이 준정부기관이 비상임 이사는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되 원칙이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뒤는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나 보고요. 4항 준정부기관이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누가?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기업이 더 이른바 끝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른바 더 끝발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준정부기관보다 더 통제를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28조 1항 25조 및 26조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17조 보시고요. 18조 이사회의 구성 요거는 잠깐만 볼까요? 1항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2항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 이사회의장은 선임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 의장은 선임 비상임 이사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2조 원 미만일 때는 2조 원 미만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이사회 의장을 기관장이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 즉 선임 비상임 이사가 하는 이유는 뭐죠? 그만큼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발이 있는 기관일수록 어떻게 한다? 통제는 항상 더 엄격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조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감사위원회의 의무 설치 보면 2항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3항 자산규모 2조 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21조 선임 비상임 이사는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한다는 건 지들끼리 뽑는다는 거예요.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 선임 비상임 이사는 비상임 이사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한다. 한마디로 더 끝발이 있으니까 더 통제하겠다 이 뜻이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1조 요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48조도 한번 읽어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40조 이건 중요하죠. 왜 그렇죠? 우리 국회 심의 의결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한 예산안은 누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그 다음에 43조 2항 공기업은 기재부 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장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기관장이 자꾸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준정부기관들은 각각 그 준정부기관 위에 무슨 장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공사나 공단이나 그런 성격에 따라서 쭉 장관들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 그 자기 장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월은 28일이 있고요. 29일이 있으니까 2월 말일까지 그죠? 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감사원 그죠?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실시할 수 있어요. 감사원이 합니다. OX 1번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아니죠. 이런 기관들은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2번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맞죠? 3번 공기업의 장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한다. 4번 편성된 예산은 뭐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5번 한국방송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기업도 아닙니다. 6번 준정부기관은 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공기업이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된다. 7번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의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는데 4월 6일 시험에는 사실 지금 법입니다. 지금 법이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봤던 거. 근데 이제 바뀐 법이 4월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2019년도 시험은 바뀐 법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바뀐 법을 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령집은 어차피 들고 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붙으면은 버려도 되겠지만 이번에 붙어도 또 7급도 노리시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뀐 법을 실어놨는데 그러면 야 헷갈리게 임마 바뀐 법을 실어놓으면 어떻게 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하며 저한테 따지고 싶겠지만 안 나온다고 봐요. 바뀐 법 내용이 이번 시험에서는 최소한 양심상 그죠?
안 나온다고 봐요. 내면 진짜 양심 없는 교수지, 그죠? 그럼 그건 저한테 오세요. 네. 가면 뭐 어쩔 건데, 그죠? 죄송합니다. 네. 2조 공무원의 구분. 자, 이 공무원의 구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요 구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은요, 경력직 공무원과 그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요. 경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거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막상 시험장 가면 특수경력직과 특정직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험에 임하는 마음가짐. 왜냐? 긴장했기 때문이다. 긴장했기 때문에 헷갈린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공부하고 학원에서 똑같이 강의 듣고 똑같이 시험 봐서 똑같이 필기시험 합격하고 똑같이 면접시험 봐서 똑같이 공부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심정은 제가 정말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문제는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긴장은 의식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긴장되는 수가 있어요. 면접시험은 더 합니다. 더 해요. 그건 진짜 우리 페이스 투 페이스니까.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평소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매일 술 마시는 놈이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술 마시지 말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 1차 시험 볼 때, 2차 시험 보는 5일 내내, 3차 시험 볼 때 매일 술 마셨어요. 왜? 매일 마시니까. 수험이라는 거는 진짜 루틴이에요. 루틴에서 벗어나는 순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막판 스퍼트예요. 막판 스퍼트 돼서 어쩌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하루 이틀 공부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안 해도 지금 반년씩 하셨고, 그럼 그 반년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왜 100일 기도란 말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은 한 3개월 정도 하면 뭐든지 다 익숙해져요. 여기 내가 3개월도 공부 안 했다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어. 근데 3개월 이상 공부한 사람들은 루틴을 쭉 형성해서 시험장에 가서 그 루틴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동형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봤고, 사실 시험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많이 접해봤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도 푸는 게 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 뭐 특정직, 특수경력직 이런 게 헷갈리느냐? 너무 긴장해서 평소의 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긴장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강사들을 봤어요. 제가 단언컨대 그 강사는 한 번도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안 본 사람이에요. 봐봐요, 뭐 자격증 시험이나 봤겠지. 왜냐면요, 대부분 공무원 수험생은 어느 정도 긴장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어요. 긴장이 오히려 너무너무 다 과해서 문제인 거지. 그 긴장감을 최소화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긴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려고 마음먹을 필요는 절대 없어요. 긴장을 풀려고 마음먹어야 평소 알던 거 맞춥니다. 문제는 대부분 채점해 보면은 대부분 이렇거든요. 찍어서 맞은 건 당연히 찍어서 맞은 거니까 얼마든지 찍어서 맞을 수 있어. 이거 아는 건데 틀렸어. 이게 아쉬운 거거든. 왜 아는 건데 틀리냐? 긴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장 관리가 중요하고, 제발 하던 대로 행동하세요. 하던 대로 행동하시면은 진짜 3문제 더 맞습니다. 3문제. 하던 대로 행동하세요. 안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그러면 안 하던 대로 하면 인간은 스스로 맞아, 엄청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던 대로 하세요. 수험 선배로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죠? 경력직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자,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그죠? 우리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문제는 나머지는 한번 이제 쭉 보시고요. 경력직 공무원은 엄격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그것보다 훨씬 덜하다. 그죠? 문제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건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죠?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특정직 공무원에 쪽수 많은 게 다 모여 있거든요. 경찰, 그죠? 소방, 그죠? 교육, 그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직 공무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에 우리 요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 사람들은 신분이 이제 법관 비슷하다라고 보니까 특정직 공무원에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직원, 이 사람들도 경찰이나 군인이랑 비슷하니까 특정직 공무원에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선출직 공무원 가, 그죠?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그리고 나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관은 원래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나 목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검찰총장과 그죠, 경찰청장은 각각 장관급, 차관급이지만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해놓는 거예요. 별정직 공무원 이름 자체가 뭐라고 돼 있죠?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 별도로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논리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법률에 있는 내용 말고도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이나 기본서에서 제가 정리해둔 나머지 공무원들은 조금 기회가 되셨을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위공무원단, 그죠? 고위공무원단, 그 다음에 2항, 그죠? 2항 1호,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부조직법 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고위공무원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28조 6 고공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1항 고공단에 속하는 공무원 채용은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설마 행정안전부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한 번은 보세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소청심사 보겠습니다. 구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1항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둔다. 3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소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죠? 그렇게 인사혁신처에 속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구조 3항 전담부를 보면요. 국회 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전부 비상임위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연히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더 중요하고요. 헌법상 독립기관은 독립기관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소청심사위원회는 비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자격과 임명 10조는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0조 2의 결격사유가 더 중요하겠죠. 결격사유 1항 2호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그죠? 그 다음에 3호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15조 무지 중요하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그죠? 기속력이 있다. 16조 행정소송 전심 절차, 무조건 행정소송 가기 전에는 소청심사 해야 된다. 전심 절차예요. 5조 정의, 자, 요거는 실제로 정의 조항인데 이건 다 알아두시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두시는 게 더 중요한데, 1호 직위, 그죠? 직위란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자리예요. 자리, 그죠? 고위공무원단은 자리, 직위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실장이니 국장이니 과장이니 본부장이니 부장이니 이런 자리가 직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는 직위분류제라는 건 뭐죠? 그 자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직급은요,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이게 직급. 그러면요, 이 직급과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등급이죠.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없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하면 등급이고요. 직무의 종류까지 유사하면 직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강임, 그죠? 강임은 아시다시피 징계가 아닙니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고요. 5호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 한마디로 직렬이 달라지니까 세무주사가 관세주사로 바뀌거나 이런 게 전직이에요. 직렬까지 달라졌다는 뜻이고요. 6호 전보는 사실
보직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보직만 달라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주사가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행정주사가 기획조정실로 옮겼다. 이런 게 전보입니다. 그죠?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우리는 사실은 직렬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렬을 기준으로 문도리들은 행정 직군이 되는 거고요. 공도리들은 기술 직군이 되는 겁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렬이 세부적으로 나눠지면 그게 직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직렬은 뭐죠?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권한성의 정도만 서로 다른 직급의 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무라는 업무를 한다면 세무주사, 세무주사보, 세무서기, 세무서기보가 세무직렬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직류는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끼리 바뀌는 것은 전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류끼리는 바뀔 수 있어요. 문제는 왜? 전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시험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직류끼리 바뀐다는 거는 시험 필요 없는 거예요.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무 등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직무 등급이 2개다. 그죠? 예전에는 5개였는데 지금 2개다. 가 등급, 나 등급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직무 등급에 따라서 뭐가 나가기 때문에 직무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2조 직위분류지 원칙에 두 번째 줄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 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이렇게 나오고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어요. 임용과 시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용의 원칙, 근무시간 단축 임용, 26조 3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의 임용. 그죠? 1항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자, 우리 법은요. 사실 이 법 외에도 다른 법에도 이런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외국인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은 국가안보,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공직은 대부분 외국인을 다 허용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추천 및 수습근무 한번 보시고요. 26조 5, 그 다음에 27조, 그죠? 우리 1항 공무원은 공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그리고 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채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28조 2 전입은 뭐가 필요하다? 시험이 필요하다. 전입이라는 것은 뭐죠? 아예 헌법상 독립기관, 즉 국회 공무원이 법원 공무원이 되고 법원 공무원이 행정부 공무원이 되고 요런 게 전입이다. 시험 필요하다. 그 옆에 28조 3 전직 역시 시험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죠? 28조 4 개방형 직위. 이 중요하죠. 1항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 중요한 게 뭐죠? 공직 내부나 외부도 열린다. 핵심 키워드는 뭐죠? 전문성. 그죠? 그 밑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위 대통령령인데 요 령을 보면요. 우리 아까 봤죠? 3조 개방형 직위 지정 1항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뭐? 개방형 직위. 그죠? 개방형 직위. 그 다음에 사망이 좀 중요하죠. 1항 및 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이게 뭐다? 이게 경력 개방형 직위다. 경력 개방형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그리고 1항 아까 우리 책임운영기관장처럼 개방형 직위는 원칙적으로 뭐죠? 5년의 범위에 소속 장관 지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28조 5 공모직위. 공모직위는 뭐죠? 공무원들끼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 그죠? 관리.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보면요. 13조 공모직위의 지정 1항
공모직이 뭐죠? 고공단 총수 100분의 30 그죠? 그리고 과장급직이 총수는 100분의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본래 법률로 돌아와서 15 6급 이하는 6개월 그죠? 5급 이상은 5급은 1년 5급 이상이 아닙니다. 5급입니다. 5급 왜냐면 4급 이상은 15가 없어요. 23조 임용권자 그죠? 중요한 게 뭐죠?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 제청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뭐죠? 한마디로 고공단은 범정부적으로 관리된다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33조 그죠? 결격 사유예요. 요게 바뀌었다 그죠? 바뀐 부분이 뭐냐면요 6의 3입니다. 6의 3을 보면요 원래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위계에 의한 간음죄만 이제 결격 사유로 돼 있었어요. 위계에 의한 간음죄만 결격 사유였었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한마디로 자신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죄.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안희정 지사의 사유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한마디로 자신 위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야. 그러니까 원래 강간은 뭐죠?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위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위력의 행사 요건 자체가 원래 뭐냐면요 아무한테나 위력을 행사하는 건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면 겁준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원래 아무한테나 위력을 행사해도 범죄가 되는 경우는 장애인, 미성년자 그리고 피구금 시설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위력을 행사하면 그건 범죄다라고 봤던 건데 그래서 그거는 네가 공무원이 되면 그런 짓을 또 할지도 몰라 라고 봤기 때문에 원래 그것만 결격 사유였어요. 그런데 도덕성 강화로 모든 성범죄 요건 상관없어요. 모든 성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개정 조항입니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곧 시행됩니다. 그리고 6의 4는 기간이 없어요. 일단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싸그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기간도 없어요. 평생 죽어도. 문제는 형을 받지 않고 무죄를 받고 만약에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책임 조각이 돼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 처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아마 누가 위헌 소송 내면 위헌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추상적 위헌 심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 위헌 심사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중요한 건 사실은 7호, 8호가 훨씬 중요한 거죠. 7호, 8호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징계로 파면 처분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 처분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사 요거는 무조건 외우신다. 그죠? 채용 후보자 명부 38조 2항 공무원 공채 합격한 사람의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원래 예전에는 5급 공채, 그 당시 이제 행정고시라고 그랬죠. 행정고시는 5년의 범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다 바뀌어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자, 그 다음에 46조 보수결정의 원칙, 그 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3호 한번 보시고요. 동기부여 제한제도 이것도 있다. 이게 있다. 그죠? 보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무 그죠?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일단 공무원은 정당 가입 안 됩니다. 이건 아실 테고요. 2항에 선거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뭐도 반대하기 위한 다음 행위를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1호에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뭐도 안 된다?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5호도 마찬가지죠.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하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6조 집단행위 금지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마디로 공무원 노조는 뭐가 없다? 단체 행동권이 없다. 그죠? 단체 행동권이 없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하는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누구라고 했죠?
집배원이다. 집배원.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8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이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 이게 뭐죠? 집배원이에요. 그래서 집배원은 뭐 할 수 있다? 단체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8조 의사에 관한 신분조치. 이것도 중요하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하는데 다만 1급 공무원과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거창하게 길게 나왔지만 이게 뭐다? 고위공무원단 각급의 자리에 앉아있는 고위공무원은 한마디로 신분 보장해주지 않는다. 신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당연퇴직. 요것도 우리 아까 임용결격이랑 연계돼서 개정된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권면직과 직위해제. 그죠? 70조 직권면직과 73조 직위해제 사유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직권면직도 직위해제도 다 뭐다? 징계 아니다. 징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임. 강임도 징계 아니다. 73조 4 강임. 강임 징계 아니다. 강임 징계 아니다. 그 다음에 74조 정년. 정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60세로 하는데 60세가 되는 날이 정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60세가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이걸로 소송 간 적이 있는데 60세가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고충 처리. 요거는 아까 소청 심사랑 해서 나올 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고충 처리는 한마디로 1번에 그죠?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요 고충 처리 조항도 요 좀 바뀌었어요. 아까 그 성범죄 때문에 그 뒤에도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죠?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문제는 훨씬 소청보다 범위가 넓다. 한마디로 나 우리 과에서 왕따 당하는 기분이야 라고 하면 고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망도 그래서 좀 추가됐고요. 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5항이 이제 원칙적으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 고충. 이게 원칙이다. 그 뒤에 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보시고요. 이것도 그 뒤에 것도 그래서 76조 2, 5항 뒷부분도 사실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요건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 다음 60조 징계의 효력.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데 중요한 게 뭐죠? 고공단이 강등되면 4급이 되는 게 아니라 3급이 된다. 3급이 된다. 자, 강등되면 일단 무조건 3개월 정직되는 겁니다. 무조건 3개월 정직되고 정직되면 그 밑에 있죠. 보수받지 못한다. 정직된 기간. 정직은 근데 원래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 정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강등되면 일단 3개월 정직되고 그 다음에 한 계급 내린다. 감봉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있고요. 감봉은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되겠고 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요거는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 또는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건 왜냐면은 징계를 낮게 하는 거를, 감사원이 감사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징계를 낮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2항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징계 시효는 한번 바뀌었어요. 그죠?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제78조 2항 각호의 원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근데 징계 시효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OX 1번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강등이 빠졌네요. 2번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맞죠. 3번 헌재 헌법연구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었죠. 4번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언이 되었을 때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맞죠.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 직권 면직시킬 수 있는 거죠. 직위해제가 아니라 직권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와 직권 면직 사유는 한번 읽어보세요. 5번 5급 공무원 공개 경쟁 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을 하고 이거 옛날 거예요. 다 바뀌었다. 2년. 6번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여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거 앞에서 넘어갔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게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명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그 권유유동, 서명운동을 금지하는 거죠. 왜? 공무원이 자신이 누구 지지한다 이건 당연히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지지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걸 사실은 목적 조항이라고 합니다. 앞에 네, 요건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8항 전직 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 직무 능력이 부족한 자는 요것도 직권 면직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와 직권 면직 사유는 한번 꼭 봐보세요. 9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근무 성적 평정에서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아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는 맞죠. 자,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자, 성과 계약 등 평가 그죠? 요건 누구죠? 4급 이상이 하는 거죠. 4급 이상. 그죠? 4급 이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 지도관 및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을 어떻게 한다? 성과 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그죠? 원래 4급 이상이 성과 계약 등 평가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근무 성적 평가가 있죠? 이게 누구죠?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근무 성적 평가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과 계약 등 평가는 4급 이상, 근무 성적 평가는 5급 이하. 자, 8조에 뭐가 규정돼 있죠? 평가자 및 확인자. 그리고 13조에도 평가자 및 확인자. 그죠? 성과 계약 등 평가와 근무 성적 평가 모두 복수 평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죠? 복수 평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4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무 성적 평가의 평가문은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 수행 태도 또는 부서 단위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 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왜 나올 수 있겠죠? 근무 성적 평가의 평가 항목은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태도로 하되 직무 수행 능력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이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직무 수행 태도를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 면담. 요것도 예전에 한번 성과 면담이 횟수가 있는 것처럼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1항 평가자는 근무 성적 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 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횟수 규정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조 공개하게 돼 있죠.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조 3항 근무 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뭐죠? 소청은 불가합니다. 그죠? 소청은 불가해요. 소청은 불가하고 그 다음에 6항의 소청은 즉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은 불가한데 보세요.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소청심사위원회에 하는 게 아니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면평가, 그죠? 요 다면평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28조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 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뭐죠? 민원인, 내외부에서 평가받는다. 내외부에서 민원인도 있다. 그 다음에 다면평가는 의무는 아닙니다. 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OX 1번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의견 교환 등 성과 면담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2번 근무성적 평가제는 대상 공무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번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성과계약에는 목표 달성도는 연 1회 평가한다. 네, 이건 참고로 성과계약 등 평가는 연 1회, 그죠? 5급 이하의 근무성적 평가는 연 2회, 그죠? 연 2회. 4번 우리나라의 다면 평가제의 평가자를 행정기관 내부자에 국한한다? 아니죠. 민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법.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조 1항 1호 과목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요. 군인은 군인연금 받겠죠. 군인연금 받겠죠. 그 다음에 43조, 그죠? 우리 65세부터 나옵니다. 이제 65세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67조 기여금 납부 기간이 지금 36년으로 됐습니다. 옛날에 33년이었는데 36년.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법 시효.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바로 위입니다. 68조 시효.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보세요.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요. OX 1번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서 주관한다?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장이 맡아서 주관한다. 2번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그죠? 그 다음 공무원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자, 4조 정치활동의 금지. 그죠? 노조와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5조 노조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행정부, 그리고 지자체별로, 그죠? 그리고 지자체의 교육청은 어차피 17개의 광역 지자체에 있으니까 그 숫자만큼 되겠죠. 노조를 설립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입 범위, 그죠? 1호 6급 이하, 그죠? 그리고 2호 6급 이하 상당의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그 다음에 4호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그죠? 그러나 2항의 1호, 그죠? 다른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휘감독관, 이런 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호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이 있는 쪽도 안 되고요. 3호 교정, 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무원, 즉 공안직 공무원도 안 되고요. 7조 1항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3항 국가와 지자체는 그 노조 전임자에게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한마디로 위에 휴직 명령을 내려야 하니까 무급휴직이겠죠. 무급휴직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8조 노조 대표자는 그 노조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하여 이런 사람과 교섭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노조를 이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간에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제일 뒤에 행정부를 대표하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인사혁신처장. 그리고 그 밑에서 줄거 있는 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조 단체협약의 효력에서 1항 구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항 정부교섭대표는 요 조문이 좀 빠져나갈 구멍이 많게 생겼죠. 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어요. 이 조문 좀 기억을 해주세요. 11조 쟁의 금지. 그죠? 노조와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반영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12조 제8조에 따른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X 1번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의 가입 대상이다. 아니죠.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2번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나면 이거 틀렸다고 보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조문이 당사자 어느 한쪽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양쪽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네. 이건 이제 국어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번 단체 교섭이 결렬될 경우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아닙니다. 중앙노동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 중노위에 조정 신청하는 겁니다. 4번 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만 무급 휴직입니다. 그죠?